남신의 주 유동 박시봉 시내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충격적인데 이 제목이 편지의 주소 형식이야. 일단 남신의 주는 고향이 아닌 타향이고요. 박시봉 씨네 방이라고 하면서 이건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유동은 그냥 유동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서안산, 고잔동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있는 거야.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독백적이고 반성적이야. 아니야. 여기서 끝나면은 안 돼. 의지적 하나 더 써야 돼. 유랑이네. 외롭고 무기력한 삶과 성찰 더하기 다시 의지 들어갈 거예요. 유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외놈들 일제에 의해서. 가족과 떨어져 떠돌이 생활을 하는 나는 외롭고 고단해요. 지나온 시절을 생각해 봤더니 후회와 한탄,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절망. 어느 정도냐면 이러다 내가 죽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 운명에 이끌려온 삶에 대한 인식. 어머, 얘도 운명론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누구처럼? 방금 배운 심청이처럼. 새로운 삶에 대해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향토적 시어와 방언을 사용합니다. 작가 자체가 우리말을 많이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담담한 어조예요. 자아성찰합니다. 역시 자아성찰하면은 누구? 동주 오빠, 윤동주. 같이 떠올리시면 된다. 제목이 편지 발신인 주소 형식. 빨간색이에요. 얘 별표. 내용은 편지 사연이다. 산문적 진술로 시상을 전개하면서 쉼표를 활용해 운율을 형성한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빨간색이죠.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편지 형식을 빌려 화자가 자신의 삶의 고통과 의지를 담담하게 노래했습니다. 타지에서 고향과 가족과 떨어져 목순에 새들어 살고 있는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나는 그동안 못하며 살았나 무기력과 절망감을 느낀다. 근데 이게 내 운명인 것 같아.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내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며 빨간색 갈매나무와 같이 굳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다. 향토적 시여를 바탕으로 토속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삶의 애환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외놈 때문에 이렇게 고향 떨어져서 가서 사는 사람들이 나 말고 또 있겠지. 이게 운명인가 보다. 근데 어떡하겠니? 그 운명에 그냥 파묻혀서 휩쓸리는 대로 무기력하게만 살고 있을 건가? 아니지. 저 갈매나무처럼 같이 살아야 되겠어. 방금 읽은 한 페이지 천천히 읽고 뒤로 넘어오세요. 시상 전개에 따라서 어머, 화자의 정서가 변한대.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무기력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지적으로 변한다라는 거 알고 있지.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는 갈매나무가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된다. 토속적 어휘와 그 사용 효과, 향토감을 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편지 주소 형식 편지
발신인의 형식. 남신의 주 유동, 고향에서 떠내려온 타향입니다.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어요. 결국에 이 시의 화자는 고향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유랑민이에요. 유랑민이 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일제, 외놈들 때문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백석 시인 자체가 그 시절에 시 쓰던 분이었으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도하지 않았어. 나는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죠. 아내도 없고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에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지. 가족 공동체의 해체. 가족이 해체가 되었어. 다음, 아내도 없고 집도 없어지고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처지를 열거하고 있다. 쉼표가 벌써 이렇게 많아. 요 정도면 잦은 쉼표 사용. 화살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다른 말로 시의 호흡을 조절해줘요.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지. 그 어느 바람이 센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였다. 이 정도면 담담한 어조. 헤매였습니다. 유랑하게 되었어요. 바람, 일제강점기로 인한 시련이겠지. 세인, 시적 허용. 쓸쓸한 거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화자의 정서가 쓸쓸한 거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공간을 보여줍니다. 쓸 거 없을 것 같았는데 꽤 있죠. 쓸쓸한 이 정도면 정서를 직접 드러내었다라고 해도 나쁘지 않아. 바로 날도 저물고, 잘 봐. 바람이 세. 날이 저물었어. 다시 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 추위는 점점 심해져 오고 있어. 화자의 가난하고 고된 현실. 1, 2, 3, 4. 얘도 설상가상, 이러한 사자성어 써줄 수 있겠죠.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게다가 또 쉼표 자주 사용하고 있죠.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헌 지푸라기를 깔아놓은 한 방에 들어서 쥐인을 붙이었다. 쥐인을 붙이었다라는 말 자체가 새 들어서 살게 되었다.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새 들어서 살고 있어. 가난하단 얘기지. 이리하여 나는, 집이 좋은 집이야. 그럴 리가.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눅눅한, 잘 봐. 삿, 누긋하다. 북덕불, 이러한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 평안도, 방언도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정감 있는 토속적 정취. 다음, 일제강점기 우리말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놓으려고 했어요. 얘기했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지키려고 한 시인의 노력. 전부 다 평안도 사투리예요. 이리하여 나는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밤이나 낮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여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구나. 그러니까 가족과 헤어지는 거지. 디롱뱅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향톡 접. 누가 누구한테 준 거야? 박시봉 씨가, 박시봉이 나에게 넣어주는 거야. 방이 눅눅혀 살기 힘들지. 자, 이거라도 불이라도 쬐 라고 해주는 거지. 박시봉이 나에게 베푼 일종의 배려 같은 거지. 디롱뱅이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면서 무기력하지.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자리에 누워서 두문불출. 머리에 손깍지 베결을 하고 굴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행동 묘사, 여러가지 행동을 열거 하고 있어. 하고 싶은 얘기는 나 무기력해요.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계속 새김질, 되새김질이라고 합시다.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었다. 즉, 내 슬픔, 어리석음을 계속 생각했다. 계속 생각했다.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 이런 거지. 내 인생 왜 이렇게 슬플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거지같이 멍청하게 살고 있었을까? 나는 왜 가족을 지키지 못했을까? 나는 어쩌자고 나 혼자서 가족과 떨어져서 여기에 있는 걸까? 라면서 나는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가슴이 답답해. 내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 핑 고일 적이며 슬퍼.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슬픔과 어리석음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나 후회가가 되는구나. 이거지. 자기 인생 자체가 되게 하찮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체크.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꼈었다. 삶에 대한 절망과 체념이 최고조에 달했다. 시에서 그러나라는 단어 쓰기 쉽지 않거든요. 시상전환. 이렇게야 끊어. 그러나 앞부분이 절망과 슬픔뿐이었다면 뒤에는 삶에 대한 의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다가 또 눈을 떠서 천장을 쳐다보는 건데, 잘 봐. 화살표 표시 이거 하셔야 돼요. 고개를 들어 위로, 눈을 떠서 위로, 쳐다본다 위로, 아래에서 위로. 여기 밑줄 상승의 이미지, 절망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상태 표현. 그러면 옆에다가 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아래로 내려가면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합니다. 이렇게.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의 의지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나의 뜻과 힘, 내 의지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운명이라는 게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 운명론적 세계관. 내 힘대로만 살 수는 없어. 운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 날 지나는 동안 이렇게 어떻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운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는 동안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이 슬픔 가라앉아 한탄 가라앉아 가라앉아서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었다. 흙탕물 이렇게 비커에 넣고 막 흔들다가 가만히 있으면 싹 가라앉으면서 물은 깨끗해져. 뭐라고 나와 있어? 내면의 안정.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고 그래도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정서를 직접 드러내. 덜어는 나주소내 저녁 무렵에 방언 살랑살랑 의태여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살랑살랑 야 의성어 청각적 심상 문창을 치기도 하는데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가서 끼며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내 삶을 성찰해 봤더니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섭해 바위 옆에 얘네 둘은 다 방언이라고 했죠? 외롭게 서서 어둡지만 하이하니 시적 허용 어쨌든 하얗단 얘기죠. 색채요. 시각적 심상 눈을 맞으면서 그 마른 잎새에는 살랑살랑 다시 의성어 소리를 내며 눈을 맞을 여기에서는 눈을 맞을 눈을 이겨내는 그 드물고 굳고 맑고 깨끗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해석이 좋아.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래서 이 시를 의지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갈매나무에다가 일단 빨간색 체크.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 객관적 상관관. 근데 봐봐. 외롭게 서 있는 건 누구야? 나야. 외롭다라는 것만 보면 나랑 똑같아. 근데 얘는 눈 맞으면서 이겨내. 나랑은 좀 달라. 하지만 너 갈매나무 닮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 외롭게 살고 있는 화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
굳고 정하다라는 것은 굳고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드러내줘. 화자의 의지를 투영했어. 감정이입이라기보다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야? 밑줄 긋고 같은 거 찾기. 마지막 줄 밑줄 긋고 시적 화자의 태도 같은 거 찾기. 의인법 찾기. 그런 거 찾으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나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환돼서 슬픔과 어리석음에서 의지로 화자의 뭐라고 정서가 전환됩니다. 시상이 전환되면서 정서도 전환된다. 이 시는 토속적 시어 사용하고요. 상징적 시어 사용하고요. 객관적 상관물 있다라는 것 확인. 제목은요, 주소 형식입니다. 자신의 근황을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한다. 내면 의식을 전달한다. 하나 더 씁시다. 내면 의식을 편지하면서 거짓말 할 거 아니잖아.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이 정도지. 다음 페이지. 다 했어. 화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가족도 없고 집도 없는 유랑민의 처지입니다. 나 혼자 나가 너무 많은 것 생각 같아 자기 성찰하고 있죠. 무릎을 꿇어 경건하게 생각해. 반성적 태도 드러나 있습니다. 남신의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대요. 처음에는 가족과 헤어져서 쓸쓸하고 상실감을 느껴. 나 바보 같아. 이게 운명이라는 게 있나 보다. 깨달아. 갈매나무처럼 이겨내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그거야. 정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옆에 한 번만 더 씁시다. 정서가 변화합니다. 그 정도만 체크. 다음 페이지. 그러나를 중심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무기력하고 후회, 슬픔, 좌절, 반성해서 내면의 안정을 취합니다. 뭐 앙금이 되어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았고 경건하고 겸허하고 새로운 삶의 의지와 희망을 지닐 거예요. 갈매나무처럼. 이거지. 갈매나무의 모습을 정리해보고 갈매나무는 어떠한 것을 나타냅니까? 이겨낸다. 시련을 극복하고 꿋꿋이 살아나겠다는 의지. 작가가 제목을 이렇게 쓴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하는 듯한 효과. 내면 의식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식으로 시 한번 써보세요. 이야기. 다음 페이지. 문학사적 가치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30년대, 40년대 일제의 수탈, 유랑민들의 고향 상실감, 민족이 해체되고 있어. 외놈들 니들이 우리를 아무리 깨부순다라고 해도 절대 우리의 것을 잊지 않겠다. 민족 공동체 의식을 담은 주제에 토속적 소재를 고수하는 작가들이 나타났다. 토속적인 성격이 드러난 시어를 쓰는 이유는 외웁시다. 일단 토속적 정감을 주죠. 모국어 사랑해요. 공동체 의식을 고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 아닙니까? 힘내세요. 우리끼리 뭉쳐야 합니다. 우리
같은 말 쓰는 사람이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포기할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이 시를 쓴 이유는 뭡니까? 고유한 민족어를 보존한다. 공동체 의식을 담아낸다. 아픔을 성찰한다. 극복하는 의연한 삶을 보여줍니다. 시 하나로 조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은 거지. 힘내세요, 여러분. 됐을까? 됐고, 밑에 나와 있는 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뒷페이지 빈칸까지 같이 있죠. 일단 정치.